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한 페이지에다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면은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응용화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에 역시나 이제 예상했던 대로 딱 F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 다 같이 이제 병행해가면서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보여주면은 서로에 대한 그 이해관계나 또 상관관계를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 값을 물어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뮤 값, 우리가 friction이라고 했던 마찰 계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조금 특별하게 마찰력, 그러니까 friction의 coefficient라는 그런 마찰 계수 뮤 값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른 문제들은 풀었을 때 항상 주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얘는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릭인 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똑같듯이 어떤 마찰 계수라든지 어떤 이런 요인,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찾던, 알아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번 문제에서 마찰력을 무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마찰력이 분명하게 존재는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마찰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확실한 문장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마찰력을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 이번 같은 문제는 그런 말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문제를 봤을 때 마찰력에 대한 그러니까 마찰력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마찰력까지 구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마찰력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뮤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마찰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뮤 곱하기 수직항력의 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5kg도 알기 때문에 5kg에다가 이렇게 각도, 그쵸? 코사인이나 사인을, 이 각도에 의한 코사인이나 사인을 곱함으로써 수직 항력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뮤 값, 우리가 이 마찰 계수의 값을 구하면서 마찰력의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봤더니, 조건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 그리고 또 정력학에서 마찰력 문제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둘 다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이제 물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start from rest라고 이제 문제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초기 속도가 0에서 시작해서 얘는 0에서 6m/s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S 값을 구해봐라 하고 시간을 4초가 걸린다고 딱 이렇게 힌트를 하나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찰력이 없다, 혹은 있는데 우리가 구할 수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정력학에서 어떻게 했냐면, 샥 돌리면은 얘가 지금 X축이잖아요. 그렇죠? X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그냥 어떤 기울기라는 거를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X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F는 ma라는 그런 동력학적인 그런 식을 가지고 얘가 움직이는데, 당연히 그쵸. 동력학적인 F는 ma라는 식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당연히 지금 얘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중력 가속도인 g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얘한테 외력을 따로 준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인 g를 받으면서 동시에, 원래 중력 가속도 g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빗면을 만남으로써 얘가 그 g라는 값이 이제 F는 ma에서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서, 가속도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움직일 때 왜 이렇게 해서 생각하느냐 해서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mg 값을 구하고 수직항력 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당연히 중력가속도 g에 의한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해서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v는 v0 플러스 at, 그러니까 무조건 그 세 가지 이퀘이션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 처음 거를 이제 쓰면은 v는 v0 플러스 at고, 두 번째가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세 번째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걸 봤더니 맨 나중 속도를 우리가 6m/s 알고, 첫 번째 속도는 당연히 start from rest니까 0m/s고 t가 4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이렇게 딱 떼와서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v는 0이었고 equal 하고 v0는 잘못했네. 6m였고, 그러니까 6m/s였고 v0가 0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에 a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이다 하고 4초를 이렇게 했더니 요거를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겠죠. 뭐 6을 4로 나눠주면은 1.5m/s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얘는 지금 이 빗면을 따라서 MA인데, 그렇죠? F는 MA니까 A가 이제 1.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얘가 빗면을 따라서 이제 이동할 거라는 거죠. 몇 초 동안? 4초 동안 이동한다. 그러면 몇 미터를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1.5m/s 제곱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은 S,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S 값을 원하는 거니까 S 값을 구하려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뭐 V0 값도 알고 이제 A 값도 알고 T 값도 아니까. 근데 뭐 여기가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다 넣어보는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S의 제곱값, V의 제곱값, 우리는 V가 낮은 속도 V가 6이니까 6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V0는 당연히 0의 제곱이고 2에 1.5 방금 구했던 가속도 1.5를 든 거고 그게 이제 S가 될 것이다 해서 S 값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러면 36을 3으로 나눈 12m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린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마찰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마찰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마찰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뮤 값을 알아야 마찰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뮤 값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문제를 봤더니 정확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제 봤더니 얘는 지금 8kg이라는 그 물체가 10초 동안 움직이는데 뭐 거리가 주어져 있진 않고요. 나중 속도가 15m/s고 처음 속도 역시 정지되어 있는 물체였기 때문에 0m/s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3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가 움직이게 될 것인데 얘와 얘의 같은 조건은 뭐였냐면 당연히 둘 다 중력 가속도인 g만 봤는데 그 g가 빗면을 만나면서 a라는 가속도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이걸로 이제 접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뮤 값을 알아야 됩니다. 뮤 값을 알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 이제 요 물체에 지금 가해지는 그 총 전체적인 그 알짜 힘에 바로 이제 F는 MA로 변화하는 거를 이제 전 영상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따라오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또 이제 풀어보면요. 이제 이 물체가 8kg인데 당연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중력 가속도인 g를 가지고 F는 MA에서 그 g가 그 A가 이제 g로 바뀌는 거겠죠. 그러니까 MA인데 mg로 바뀌니까 8에다가 9.82를 곱하면은 78.48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78.48 뉴턴인데 얘가 이제 각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를 이제 딱 보시면 알겠죠. 여기가 30도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90도, 3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이제 요 mg라는 요 힘은 이제 하나는 요로 나눠질 것이고, 그렇죠? 하나는 여기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 나눠지는 이 힘을 우리가 바로 수직항력 N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수직항력의 힘을 우리가 이 각도 60도를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이니까 당연히 둘 다 필요하겠죠. 왜 둘 다 필요하냐? M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프릭션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 이제 프릭션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릭션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프릭션은 뮤의 n인데 이 n이 바로 색깔을 좀 통일할 걸 그랬나요? 이 n이라는 것은 단위 유닛이 아닌 이 수직 항력의 n인데 우리가 이 n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이 뮤 값을 모르니까 이 f의 f 값, 프릭션에 대한 어떤 힘을 정확하게 수치화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힘에서 요 힘을 빼게 되면은 얘에 대한 전체적인 알짜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어떤 가속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 가속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로 표현했지만 조금 빠르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숫자를 쓰면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직 항력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요 각도가 60도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빗변에다가 사인 60도를 해주면서 수직에 대한 어떤 그 성분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n값이라는 것은 78.48에다가 사인 60도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67.967 뉴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67.967이 나왔다라는 하는 것은 이 FF 즉 마찰력의 힘은 M은 우리가 뮤는 우리가 모르고 거기다가 곱하기 67.967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F의 F 값이 나오는데 그 F의 F 값은 박스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해서 이 힘이 이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F의 F가 되고 이것은 뮤 곱하기 67.967 뉴턴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내려오게끔 하는 그 힘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이 성분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78.48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하면은 39.24 뉴턴이라는 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알짜 힘, 자 여기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요 물체를 봤을 때 요 물체에 대한 그 알짜 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력학이었다면 얘에 대한 알짜 힘이 0이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니까 분명히 0이 아니고 어떤 힘을 받아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알짜 힘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요 방향,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요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전체에 대한 F 값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그래서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나 봤더니 이것은 이제 먼저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39.24 뉴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우리가 프릭션 값, 즉 뮤에다가 67.967 값을 곱한 값인데 요게 0이면은 정력학이었지만 요게 0이 아닌 MA라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속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전체적인 힘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즉 이 M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8kg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8의 A인데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알고 그리고 시간을 알았더니 우리가 이 물체가 그냥 요 평면에서 그러니까 요 빗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속도를 아주 쉽게 구하는 법이 있었죠. 그러면 요 A를 한번 구해보죠. 이거죠.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우리가 요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봤더니 나중 속도가 15m/s고요. 초기 속도 역시 멈춰 있었던 물체이기 때문에 0이 되겠고 플러스의 A가 당연히 뭐 플러스겠죠. A가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T 값은 봤더니 10초가 걸리는 상태다. 그러니까 10초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암산이 되니까 1.5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 8A라는 것은 8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8에다가 1.5를 곱하면은 뭐 12가 되나요? 예. 1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어떻게 푸느냐? 요렇게 얘와 그렇죠? 얘를 풀어준 다음에 뮤 값을 구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좀 깔끔하게 쓴다면 39.24에다가 마이너스 12를 하고 뮤의
67.967을 곱한 값이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 이제 식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이 뮤를 풀려면 얘를 먼저 빼주고 67.967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9.24를 12로 나누고 67.967로 나눴더니 뮤 값이 0.4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찰 계수가 0.4인 그런 이제 빗면에서 초기 속도가 제로인 그런 상태인데 8kg짜리 상자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어떤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차이점이라기 하기보다는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마찰력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쉽게 요 등가속도, 그러니까 요 면에서 요 빗면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제 A 값을 구했잖아요. 그 A 값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등가속도 공식에 적용함으로써 S 값을 편하게 이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A 값을 구한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움직일 때 요 빗면에서는 A가 요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1.5m/s 제곱이라는 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힘의 그 분할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그 알짜 힘에 대해서 한번 풀어준 다음에 그 프릭션에 대한 뮤 값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식화한 거죠. 식화한다고는 좀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F의 F 값을 모르기 때문에 F의 F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썼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F는 MA인 A가 1.5m/s 제곱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이제 갖는 그 물체가 될 것이다 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뮤 값을 풀어주면은 0.4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이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최고 난이도의 뭐 마찰력 응용 문제인데요.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푸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봤더니 조금 다른 이제 하나 저희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응용 문제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제가 이제 평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풀이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